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하나는 만년 전 인류를 한 곳에 정착하게 만든 농업혁명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인류를 지긋지긋한 가난과 굶주림이 러는 멜서스의 덫에서 처음으로 구해준 산업혁명이겠죠. 오늘은 바로 이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전례가 없던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말 그대로 폭발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지구상에 딱 한 군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로 함께 뛰어들어가 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산업혁명 직전까지만 해도 영국은요, 유럽 대륙이나 아시아의 그 거대한 제국들에 비하면 솔직히 변방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바로 네 가지 재료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서 만들어낸 퍼펙트 스톰에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그 강력한 재료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재료, 바로 사람, 노동력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인클로저 운동,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던 땅에 울타리를 쳐서 개인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어요. 상상해보세요. 평생 농사짓던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수많은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새로운 공장들이 딱 필요로 했던 거대한 도시 노동자 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돈, 바로 자본입니다. 아니, 공장을 짓고 비싼 기계를 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막대한 자본의 원천은 바로 식민지 착취,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했던 대서양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영국은 3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상상도 못할 부를 쌓았던 거죠. 세 번째 재료는 제도입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정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특허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전까지는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도 그냥 다 같이 쓰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받고 그걸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발명가들한테 이보다 더 짜릿한 동기부여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진짜 타고난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자원입니다. 영국 땅 밑에는요, 산업의 살이라고 불리는 석탄, 그리고 기계의 뼈대인 철이 아주 얕은 곳에 그것도 둘이 같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다른 유럽 나라들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었죠. 연료랑 재료값이 그냥 넘사벽으로 쌌으니까요. 자, 정리해볼까요? 값싼 노동력, 막대한 자본, 혁신을 부추기는 제도, 그리고 넘쳐나는 지하자원까지 정말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하지만 이 재료들을 한데 섞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결정적인 불꽃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효율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었죠. 그런데 1769년 제임스 와트가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증기를 식히는 공간을 실린더랑 분리하면 되잖아? 바로 이 별도의 응축기라는 작은 변화 하나가 연료는 확 줄이고 힘은 몇 배로 튀우면서 증기기관을 진짜 혁명의 심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선순환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증기기관이 탄광 깊은 곳에 고인 물을 쫙쫙 퍼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더 싸게 석탄이랑 철을 캐낼 수 있게 되죠. 그럼 3단계. 이 값싼 재료들로 더 많은, 더 좋은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마지막 4단계. 이 엔진들이 더 많은 공장과 광산에 들어가서 생산량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나죠?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달리던 혁명의 엔진은
인류에게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진보의 이면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지금부터 그 빛과 그림자, 새로운 시대의 두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적입니다.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네덜란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세기도 안 돼서 1870년이 되니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제적 폭발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백화점, 또 지하철이 생기면서 도시의 모습 자체가 바뀌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1851년, 오직 철과 유리로만 지어진 이 거대한 수정궁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였습니다. 보아라, 세계여, 이것이 바로 대영제국의 힘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당시 의회 보고서에 실제로 적혀 있던 구절이에요. 도시로 밀려든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시설도 없는 비위생적인 빈민가, 슬럼에 그냥 구겨져 살았습니다. 상하수도 그런 건 꿈도 못 꿨죠.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길거리에 넘쳐났고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공장주들이 특히 좋아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몸집이 작아서 기계 사이를 잘 돌아다닌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돈. 아이들은 성인 남성 임금의 고작 10에서 20%, 정말 헐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었으니까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당시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시로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주 어렸지. 그래서 나는 단심의 굴뚝을 청소하고 검댕 속에서 잠이 든다네. 특히 굴뚝 청소부 아이들. 폭이 35cm도 안 되는 그 좁은 굴뚝에 맨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다 그 안에서 끼어서 질식사하는 끔찍한 일들이 정말 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 있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훨씬 더 끔찍합니다. 당시 성냥 공장에서는 4, 5살짜리 아이들이 유독물질인 백린에 맨손으로 성냥을 담그는 일을 했어요. 이 백린에 중독되면 턱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인중독이라는 끔찍한 병에 걸렸는데 공장주들은 병에 걸린 아이들을 그냥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동화는 바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였던 겁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물건 만드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 거대한 파도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로 빚어냈습니다. 산업혁명은 경제 구조만 바꾼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4가지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뼈대를 만들었죠. 첫째,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노동자라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수많은 갈등의 시작점이었죠. 둘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농촌이 아닌 도시에 사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셋째,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세계적인 불평등의 벽을 쌓아 올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기 시작하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러다이트라고 하면 그냥 새로운 기술을 무작정 거부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당시 러다이트 운동은요, 기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깎고 노동 조건을 최악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계를 악용하는 공장주들에게 맞서 싸운 거였습니다. 노동조합 같은 게 아예 불법이었던 시대에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던 거죠. 1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풍요와 진보라는 엄청난 빛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착취와 불평등, 환경 파괴라는 아주 짙은 그림자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또 다른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다음 혁신을 위해, 그 진보를 위해 우리는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